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예, 여기는 뉴올리언스고요. 오늘 전미경제학회 취재하다가 또 고용보고서 분석도 하다가 기사를 또 쓰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참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황 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원래는 가능하면 라이브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인터넷 사정이 좀 너무 안 좋아서 또 중간에 렉 걸리고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녹화로 제가 지금 현재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36분이거든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3월 월스트리트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시죠. 오늘 3월 월스트리트의 핵심은 고용보고서 그리고 이제 전미경제학회에서 나왔던 인플레이션 관련 내용들, 침체 관련 전망 이렇게 되거든요.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침체 확률이 떨어졌다. 고용보고서 결과에. 하지만 이게 앞으로 지속되느냐가 문제다. 앞으로도 저실업과 임금 둔화가 계속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요인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리사쿡 연준 이사 오늘 전미경제학회의 패널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먼저 함께 보시죠. 나스닥이 2.5%, S&P 그리고 다우가 각각 2.2%, 2.1%나 뛰었습니다. 이제 12월 고용 예상보다 강했죠? 하지만 임금 상승률, 이게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낮은 임금 상승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강화한 모습도 결과적으로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둔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연착륙 기대, 즉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월 고용보고서 이것부터 좀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22만 3천 개 증가했습니다. 다우존스 전망치, 블룸버그 전망치, 블룸버그가 조금 더 많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20만 개 수준입니다. 그것보다 모두 웃돌았어요. 실업률은 3.5% 더 떨어졌습니다. 한 5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11월 실업률도 더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고용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월가의 관심은 임금에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0% 성장한 거로 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10월도 낮게 나왔습니다.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계속 이런 흐름이 대세였습니다. 제가 그동안도 3월 월스트리트에서 많이 설명도 드렸었지만 강한 고용, 이것은 연준의 긴축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서 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흐름이었죠. 어제 증시가 떨어진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상황이 좀 많이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결과적으로는 강한 고용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가다 보니 고용이 정말 강하네? 그리고 실업률은 떨어져? 임금 상승률도 낮아져? 이거 잘하다가 이러다가는 정말 소프트 랜딩 하겠는데? 이런 생각에 그 전환점, 임계치가 오늘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강한 고용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게 이 정도까지 됐으면 좋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고용이 강하니까 소프트 랜딩으로 가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이 한번 보시면 그래서 오늘 골디락스 보고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했다. 결국 골디락스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더 가면 결국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한번 주목해 볼 만하긴 합니다. 연준이 원하는 거는 더 높은 실업률이 아니라 결국 더 낮은 임금 인상이다. 더 낮은 임금 인상을 원해서 실업률 높이려고 하는 거지 실업률 높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이슨 퍼먼도 소프트 랜딩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리사쿡 연준 이사, 흑인 이사분인데 제가 오늘 만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오늘 보고서 어땠냐? 그랬더니 노동이 정말 센 거로 나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나는 그전에도 침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봤는데 오늘 보니까 침체가 없을 것 같다. 시장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리사쿡 연준 이사는 뒤에 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높고 갈 길은 더 많이 있지만 노동이 강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라파엘 보스틱도 오늘 전민경제학회 왔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 전망은 침체는 아니다. 침체 예상하지 않는다. 하다 결국 침체가 오게 되면 얕고 짧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제임스 블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고용이 강한 상황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좋다. 지금 연착륙 가능성이 작년 가을보다는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금 기준금리 인상 전망폭 이것도 좀 조정되고 있어요. CME 페드워치 한번 보시면요. 동부 시간 기준 오후인데 2월에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6% 정도. 0.5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또 같이 한번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뭐냐? 오늘 상황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이렇게 썼지만 오늘 상황만 보면 일단 경기 침착률 떨어졌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 그렇게 될 거냐? 즉 골디락스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실업률은 계속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는 이게 계속 가능할 거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리 서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좋긴 하다.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제는 강한데 인플레이션은 둔화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임금 상승률을 낮춰야 되는데 고용시장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앞에 그런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연준이 원하는 게 임금 상승 둔화지 실업률 상승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맞는 얘기야. 연준이 당연히 실업률을 원하는 걸 올리는 걸 원하겠니? 하지만 그거는 임금 상승을 둔화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이런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업률이 급격하게 또 올라가게 되면 침체 얘기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연준 사정 좀 잘 아는 월강회장한테 멀리 있지만 제가 남부에 지금 전화 한번 또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12월 고용보고서로 침체 확률이 일단 떨어진 것은 맞다.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은 실업률이 올라야 할 것이다. 왜냐?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임금이 계속 둔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안쪽이 끝난다.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고용보고서 나왔지만 좀 오늘 고무적이었죠. 어쨌든 연준의 정책기조, 12월에 공개했던 연준의 정책기조, 즉 일단 최종금리가 한 5.5% 이상, 5.1% 그때 제시했었으니까 5% 이상 그 정도 가는 거는 유지된다. 왜냐면 라파엘 보스틱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보고서가 나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스틱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2월에 0.25를 할지 0.5를 할지 아주 고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이 부분이 좀 관건인 겁니다. 지금 어쨌든 골디락스 보고서라고 해서 많은 부분이 좋게 나왔지만 어쨌든 고용이 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연준은 실업률을 높여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강한 고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2월에 일단 0.25로 어쨌든 흐름이 좀 좋으니까 0.25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결국 고용이 강하니까 또 0.5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기도 하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2월은 좀 아직 봐야 되겠다. 2월은 어디서 정할까요? CPI에서 정할 겁니다. 12일 날 나오죠.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은 아까 2월에 0.25할 확률이 한 76%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 0.25 할 거냐, 0.5를 할 거냐. 그게 아직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월에 CPI가 의미가 더 커졌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실 부분은 지금 어쨌든 계속 이제 고용이 둔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번 달에도 고용이 둔화할 기미가 크게는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골디락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의 걱정 요인의 한 부분은 골디락스 그런 내용이 계속
지속될 거냐, 실업률이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분은 일자리가 생각보다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실업률 올라가는 부분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런 데들은 상반기에 급격하게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갑자기 급격히 감소하거나 임금 상승률 12월은 좀 떨어졌지만 그게 다시 좀 반전한다. 상승이 다시 또 높아진다. 1월에 전월 대비 0.7%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1월에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다시 분위기가 급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오늘 보고서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일자 증가폭이 너무 빠지거나 임금 상승률이 반전하면 분위기가 180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CPI에서 힘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겠죠. 힘을 한 번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강한 고용과 임금 상승 둔화의 긍정적인 의미, 이 부분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확률이 줄어든 것은, 지금 상황에 줄어든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은 잘 보시면서, 하지만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기본 숫자가 높고 임금 상승률도 줄어들어 봤자 4.6%,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깃인 2%의 2배가 넘습니다. 파월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임금 상승률이 타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좀 갈 길이 먼다. 그런 부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시마샤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3.5%로 돌아간 상황인데 임금 상승률이 의미 있게 낮아질 수 있겠느냐. 이게 계속 관건입니다. 결국 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실업률 상승 없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을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결국 좀 데이터가 좀 더 쌓이면 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그 리사쿡 제가 따로 만나서 들었던 얘기들 여기서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필립 시나블 이제 뉴욕대 교수는 MBS 같은 경우에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연준이 QT를 하고 있는데 은행들도 줄이고 있다. 은행들 MBS 보유량을 줄이고 있어서 실질적인 타격은 더 크다. 그런 얘기 했었고 데이비드 로머 UC 버클리 교수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을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같이 하면은 결국 2%로 한다고 말만 하지 신뢰도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요 그 고용 보고서 그리고 이제 전미경제에서 나왔던 좀 중요한 얘기들,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은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사쿡이 오늘 어떤 얘기 했는지, 보스틱이 좀 어떤 얘기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기사로 별도로 또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플레이션 세션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세션에서 나왔던 전미경제학회 인플레이션 세션 나왔던 얘기들 모두 있었는지도 제가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 정해드렸고 아무래도 좀 여기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좀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는 계속 이제 기사 정리하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 질문 내용이나 있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고 답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인터넷 기사 그리고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통해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방송이죠. 다음 주 화요일은 뉴욕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